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입니다. 오늘 정치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먼 앞에도 없고 멀리 안 나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물 거부 릴레이. 윤석열 대통령이 준 선물을 거부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 조금 전 의원실에 반갑지 않은 선물이 도착을 했다. 선물 보내지 마시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선물을 보냈다라는 거죠. 외교도 장관 임명도 개원식 불참까지 전부 제멋대로 하더니 안 받겠다는 선물을 기어이 보냈다. 불통령의 선물이 보기 싫어 반송시켰고 고생하시는 기사님께는 번거롭게 해드려 너무 죄송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배달이 왔다. 받기 싫은데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보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스토커 수사나 중단하라. 진보당 정혜경 의원 역시 거부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표창장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좀 찍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교사분들이 거부 릴레이를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줬는데 국회의원들이 거부를 한 거고요.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선물들을 거부를 하고 있는 건데 선물이라는 게 받는 사람이 기분 좋고 감사해야지 그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받기 싫다는데 어거지로 들이미는 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국회 개원식에도 오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선물을 보낸다고 해서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전통주, 화장품 뭐 이런 거를 보냈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축하 화환 거부 많이 당했죠. 올해도 거부 릴레이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군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준 선물, 그래도 대통령이 준 선물이니까 영광스럽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준 선물을 거부하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최민희 윤 대통령 퇴임 후 경호시설에 139억 원, 문재인 박근혜 2배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으로 전직 대통령들의 2배 규모 139억 원 책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확인을 했고요. 경호시설 예산에는 내년도 11억 6천여만 원을 시작으로 해서 이듬해 119억 원, 모두 139억 8천만 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토지 500평, 건물 350평, 경호시설 신축용 예산, 문재인 전 대통령 62억, 박근혜 전 대통령 67억 원, 2배 이상인 거죠. 강남 고급 아파트에 거주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주거지를 선택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예산이 늘어난 건 아닌지 의심이 된다. 대통령이 저는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이전하면서도 그렇게 나라 돈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퇴임 후에 본인의 사저 경호시설을 신축하는 예산으로 139억 8천만 원을 쓴다? 바로 앞전 대통령들,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60억 정도를 쓴 거죠. 근데 그 2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전직 대통령들이 60억 원을 썼는데 그 두 사람을 합한 금액, 그러니까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을 합한 금액을 쓰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 났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으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다. 기사를 보면 이렇게 대통령 경호처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수도권에 있는 비싼 주택이건 아파트건 그런 곳에 사는 것은 본인 돈으로 본인이 살겠다는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세금을 쓰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더군다나 어렵게 만든 그 장본인이 이렇게 또 나라 돈을 써야 하는가? 그러면 퇴임 이후까지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피 같은 혈세를 갖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기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보도 대통령실 공천당 공관위가 결정을 한 거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0일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상자가 공천이 안 되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라며 반박을 했다라는 거죠.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로 옮겨 출마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를 한 거죠. 뉴스토마토가. 근데 이제 김 의원은 당초에 컷오프되고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반박을 한 거고,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죠, 국민의힘 5선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건데, 이런 내용의 보도가 이제 모 언론사를 통해서 나간 거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여기 기사에 나오듯이 애초에 컷오프 대상자였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관위가 결정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당사자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당사자가 나는 김건희 여사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저도 깊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사자가 이제 부인을 하니까요. 근데 이것을 과연 단순한 가담항설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갈 일인가?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사회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정치 현안들이나 그리고 본인과 대통령이 닥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중에는 이제 진중권 교수처럼 오픈을 한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이 과연 공천에는 개입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크고 작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앉는 모습을 우리는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난 이후에 심심치 않게 목격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일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단순히 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거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독도 다시 쓰랬더니 안중근 지훈 국방부. 독도를 두고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포함해 무리를 빚었던 국방부의 정신전력 교재.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재를 모두 회수하고 다시 수정을 해서 최신판을 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홍범도 장군을 필두로 한 전국적인 항일 의병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빠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의병 숫자도 당연히 같이 삭제가 된 거고요. 또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서술한 표현도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5년 전에는 한국인 여성 20만 명이다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지금 나온 교재에는 두루뭉술하게 그냥 많은 한국인 여성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버리고 너무 동원이라는 말을 삽입을 한 거죠. 이 정도면은요,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가 친일 행각을 한다는 것을 이제는 그 어떤 변명을 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노골적인 친일 행각입니다. 국방부 교재에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 삭제를 해버리고, 항일 의병 관련된 내용도 다 삭제를 해버리고, 강제동원도 구체적인 숫자 20만을 삭제를 해버리고, 그리고 웬 노무동원이라는 말을 삽입을 해버리고, 사실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런다고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그 자부심 그리고 확신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점유권 주장에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힘을 실어주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역사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마재강TV 오늘의 정치논평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마재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